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은 1913년에 설립된 미국의 네 번째 중앙은행입니다. 이 연준이 가짜 돈을 자꾸 찍어서 거품을 만들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중앙은행이 없는 기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돈을 댄 연준이 또다시 제3차 세계대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 EJ 앤토니와 피터 온지가 에포크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설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0년간의 모든 주요 경제 침체에 연준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연준 때문에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를 왕복하는데 놀랍게도 미국인들은 이를 용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연준 이전에 세 개의 중앙은행이 있었는데 모두 역사의 잿더미에 갇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고유의 문제로 인해서 연준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중앙은행의 역사는 16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전쟁을 위해서 정부에게 값싼 돈을 제공하기 위해서 숨겨진 세금, 즉 인플레이션을 창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영란은행은 보유하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고 금고에 있는 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국왕과 의회가 돈을 원했기 때문에 이 사기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영란은행은 민간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 채권 보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은행에 대출하기 위해서 은화 없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공에서 창출된 돈은 민간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돈의 폭발적인 증가는 짧은 기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탄생했는데 이를 지금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미국의 헌법이 작성되기도 전에 신세계로 유입되었습니다. 최초의 중앙은행 The Bank of North America가 돈을 마구 찍어서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은행을 모두 폐기해버렸습니다. 의회가 1791년 The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를 창설하여 각 주의 다양한 통화와 부채를 통합하고 정부에 단기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제1은행은 초인플레이션을 피하려고 국채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해지자 의회가 제1은행의 지분을 매각했고 중앙은행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경제는 1812년까지 아주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중앙은행이 사라지니까 호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가 지역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 정부를 위한 자금을 창출했습니다. 은행 금고에 있는 금과 은보다 훨씬 더 많은 지폐가 유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화폐를 정금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1816년에 또 다른 중앙은행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를 창설했습니다. 제2은행은 지방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장려한 후 줄였고 그 결과로 부채로 인한 호황과 1819년의 파산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미국 최초의 불황을 촉발시켰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중앙은행이 과도한 세금 인상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초래한 폭력적인 경제적 경련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속지 않았고 이를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과 싸우기 위해서 앤드류 잭을 선출했고 그가 1836년에 중앙은행의 인가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이 사라졌고 미국이 가장 위대한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황금 시대는 1907년에 끝났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잘못된 경영으로 은행 위기가 촉발되었고 JP 모건의 엄청난 구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1913년 모건이 사망한 직후 정치인들이 정부와 불량은행 모두를 구제하려고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준비은행 연준을 창설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제1차 세계대전 비용을 지불하려고 돈을 마구 찍어내어 인플레이션 붐을 일으켰고 1920년대 후반에 영국을 유지하려고 또 다른 인플레이션 붐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대공황을 촉발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5년에서 10년마다 연준은 거품을 계속 만들고 터뜨렸고 매번 미국 경제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연준의 저금리가 1990년대 닷컴 버블을 만들었고 2000년대 주택 거품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연준의 공황 발작부터 뇌물까지 모든 것이 거품입니다. 지금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 스타일의 은행 붕괴 위험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913년 연준 창립 이후 통화 남발로 인해서 달러의 구매력이 98%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기계입니다. 특히 1913년 민간 연방준비은행의 은행 카르텔이 금융 시스템을 장악한 이후 항상 그랬습니다. 처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민간 중앙은행 즉 연준에게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연준은 전쟁을 치르는 양쪽 모두에게 돈을 대주고 엄청난 이윤을 챙겼습니다. 연준이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에게 돈을 댔고 소련의 볼셰비크 세력에게도 돈을 댔습니다. 이제 연준과 금융계의 악기들이 세 번째이자 아마도 마지막 세계대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 인쇄소, 부패한 주식시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수조 달러를 훔쳤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이 또다시 붕괴 직전에 있는데 항상 그랬듯이 전쟁이 그들을 보호하는 엄폐물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미국 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전쟁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폭력과 유혈 사태가 없다면 미국의 번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훈장을 2번이나 받은 미국 해병 장성 스매들리 버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소란스러운 일이다. 아마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수익성이 높고 확실히 가장 악랄한 것이다. 범위가 국제적인 유일한 것이다. 이익은 달러로 계산되고 손실은 인명으로 계산되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연준의 문제는 미국인들이 은행가를 위해서 자녀들을 사지로 보내는데 지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경기 사이클을 일으키고 전쟁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선거는 연준을 없애고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줄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인을 가질 수 있다면 평화로운 그리고 번영을 가져올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